예, 이제 세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세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도 들어오신 분이 많이 계시긴 한데 일단 시작을 할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세아짱이 환영 인사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 세아짱의 환영 인사가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슝! 슝슝슝슝슝슝 슝! 호잇! 안녕하세요, 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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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헬로 월드, 헬로 휴먼! 제 이름은 세아. 인간 여러분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유니티로 만들어진 가상의 유튜버예요. 상하이, 시드니에 이어 올해의 세 번째 유나이트 행사인 유나이트 서울! 다시 한번 유나이트 서울 2019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콩그레이츄레이션 유나이트 서울 개최 축하합니다! 예!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사항! 투 세션이 시작되면 실내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 가급적 이동은 삼가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누구인가? 지금 누가 벨소리를 내었어? 몰지각하게 벨소리를 내느냐 이 말이야. 경들은 들어오. 세션에 방해되지 않게 스마트폰은 잠시 매너 모드로 바꿔놓도록 하시오. 알겠는가?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티 에반젤트 오지연이고요. 여기 계신 분은 본인 소개 직접 해주세요. 자이언트 스텝의 문기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육성으로 읽긴 좀 그렇다. 예, 육성으로 읽진 않을게요. 그냥 버추얼 유튜버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아마 버추얼 유튜버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세아와 지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한 시간 내에서 최대한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세아짱과 지아짱이 성우분이 왔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저희 그냥 요 두 아재, 요 엔지니어 두 아재끼리만 저희 진행을 할 거니까 헛된 희망은 품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버추얼 유튜버를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버추얼 유튜버에 대해서 뭐 아마 많이들 아시니까 오셨겠지만 그래도 버추얼 유튜버의 시초는 잘 나오고 있는 거 맞나? 시작했다. 지아 온. 안녕하세요. 버추얼 유튜버 지아예요. 네? 버추얼 유튜버가 뭐냐고요? 인터넷에 쳐보면 다 알 수 있지만 저는 친절하니까 설명해 줄게요. 버추얼 유튜버가 뭐냐면 그니까 버추얼 유튜버가 피디님 뭐 하고 계세요? 얼른 알려드리세요. 빨리요. 어이가 없네. 자, 보이시죠? 역시 피디님 최고. 네. 저희 지아짱이 버추얼 유튜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유튜브 채널 진행하는 그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버추얼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거는 보통 유튜브에서 뭐 게임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컨텐츠를 진행하는 그런 일반적인 유튜브를 얘기하는 건데 앞에 버추얼 유튜브로서 이 유튜브를 진행하는 스트리머가 실제 인물이 아니고 가상 인물이 이런 걸 액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초는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예, 피식 웃으신 분, 네, 다들 아재시네요. 역시. 네. 네. 아담이랑 뭐 류시아라든가 뭐 사이다라든가 그런 옛날엔 이런 사이버 가수 같은 개념이 존재를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발전된 형태가 버추얼 유튜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 버추얼 유튜버 중 가장 유명한 게 아마 키즈나일 거예요.
키스나인은 되게 어마어마한 그 구독자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많은 영상들이 있긴 하지만 제일 히트쳤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このゲームはな、辛くて苦しい死ぬって死に方をしたくなかったらこれを今からするの？先に言ってよ。もう無理なんだけど。積んだ。Fuck you. Fuck you.もう終わってよ。 네, 이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구독자가 급격하게 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얼마 전에는 공연도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 그 미쿠 댄스 다들 아시죠? 예, 그 미쿠를 뛰어넘었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공연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声に出してよ本当のことこの衝動の答えは何だって信じてるからその先のインフィニットデイこういう声に出してよ本当のことこの衝撃を예, 이런 식으로 키스나잇을 시작해가지고 일본엔 이미 버추얼 유튜버가 더 이상 보통 서브컬처라고 표현하잖아요. 더 이상 서브컬처가 아니고 되게 메인스트림을 향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얼마 전에는 TV 시리즈로 이런 버추얼 유튜버들이 종합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종합 방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TV에 버추얼 유튜버를 대거 출연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에는 이런 버추얼 유튜버 시장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러면 국내는 어떤가 하면은 국내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세아가 될 거예요. 세아는 지금 구독자가 한 6만 정도 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디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삼켜! 오늘 해볼 건 셀럽의 전유물 나무위키 검색하기. 두둥 지식의 성지 모든 내답시 너도씨 나도씨의 메카 나무위키. 나무위키가 뭔지 모르는 흑우 없죠? 세아 스토리 검색하러 들어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경부 고속도로 문서를 읽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공명의 계략 같은 웹사이트 나무위키. 설명은 그만하고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렛츠 기릿! 호! 세아 스토리. 분류는 버추얼 유튜버 에픽세븐.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저는 에픽세븐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버추얼 유튜버.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느라 바쁜 사이에 에픽세븐은 그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 覚悟はできてんのか? 이런 식으로 좀 어이없는 개그 아니면 인터넷 밈 그런 걸 좀 주로 많이 다룬 캐릭터예요. 그래서 좀 개그 취향이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이 캐릭터 역시 유니티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캐릭터가 바로 오늘 다룰 그 지아 캐릭터입니다. 지아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린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일반적인 버추얼 유튜버들은 다 좀 재패니메이션 풍인 거에 비해서 이 지아 캐릭터 같은 경우는 실사 아니면 반실사 그런 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표정도 자연스럽고요.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진행할 세션은 저희 그 세아 캐릭터와 지아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제가 다루진 않겠지만 국내 많은 버추얼 유튜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뭐 초예도 있고 오투, 뭐 초시공 아이돌 모아. 사실 이게 모든 유튜버들마다 다 앞에 그런 수식어들이 있거든요. 그 수식어를 다 얘기하진 않을게요. 좀 낯간지러워가지고. 그리고 뭐 버추얼 몬스터까지도 있고 되게 많은 버추얼 유튜버 캐릭터들 존재하니까요. 한번 관심 가지시게 되면은 한번 검색해서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추얼 유튜버들이 탄생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바로 모션 캡처가 될 거예요. 근데 라이브 모션 캡처가 그 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기존의 모션 캡처 같은 경우는 모션 캡처를 따로 하고 이 모션 데이터를 만들어진 걸 가공을 해서 위에 렌더링을 합성해서 그 캐릭터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캡처 따로 렌더링이 따로잖아요. 하지만 이제 유니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션 캡처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거 모션 캡처 장비를 입고 사람이 액팅을 하면은 이 결과물이 유니티에서 바로바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뭔가 모션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캡처 따로 하고 이 렌더링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후처리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컨텐츠 생산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유튜브 특성이 되게 뭐 컨텐츠를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3개 그렇게 되게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의 제작에 적합한 기술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것부터 소개해드릴까요? 아까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영상을 보여드렸던 버추얼 몬스터의 이 여러분. 예시 영상인데요. 여기 뒤에 있는 이 검정색 상자 아세요? 네, 보시면은 네, 마 좌측 하단에 사장님과 지금 도차비님이 여기 액터가 모션 앉으셔서 캡처 슈트를 재밌게 입고 뭔가를 하고 액팅을 하는 걸 보실 수가 계시는데 있을 거예요. 뭔지 너무너무 물론 궁금해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고요. 뭔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항상 보시면은 궁금했어요. 모션 캡처 이걸 슈트를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책상에 앉기 위해서 하는지. 실제 책상을 또 갖다 놨고요. 뭐냐면 여기 그리고 의자도 갖다 놨고, 있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버추얼 이거 유튜버가 완전 이런 식으로 제작이 재밌네요.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모션 캡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소리도 나요. 최고다. 근데 이거 앞에 밝기는 어떻게 하죠? 이거 막 이렇게 두들기면은 여기 앞에가 엄청 밝아졌는데 왜 저는 안 되죠? 네, 이런 과정으로 모션 캡처를 이룰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션 캡처 같은 경우는 국내도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퍼세션 유론 같은 것도 있고, 유론 같은 경우는 V2랑 프로랑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엑스센스도 있고 옵티트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제품이 총판이 아무튼 2개의 총판이 국내 지사에 있는데요. 다 저희 유니티 부스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TO 크리에이티브라든가 아니면 모션 테크놀로지라든가 저희 다 여기 부스를 돌아다니 보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 세션 보시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한번 부스 방문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그중 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럭키드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14시 50분에 저 1층에서 추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추첨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꼭 이거 놓치지 마시고 한번 가서 죄송한데 하나예요. 하나고요. 그래도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행운을 빕니다. 꼭 획득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모션 캡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거는 뉴런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먼저 모션 캡처 데이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캘리브레이션을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한번 해주시겠어요? 눌러주시겠어요? 이 포즈. 좀 민망할 수 있어요. 거리 때문에 너무 멀리 있구나. 좀 가까이 오세요.
사실 이런 캘리브레이션 과정 같은 경우는 모든 그 모션 캡처 장비들을 다 이루는 과정들이고요. 이게 연결한 지 오래돼서 조금 뭔가 오류가 있나 봐요. 됐다. 다시 캘리브레이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포즈. 오케이. 지금 잘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게 반영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유니티에 보시면은 뉴런 애니메이터 이런 이런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따 또 설명드리긴 할 텐데 제가 입을 움직이고 말을 할 때마다 이 파형을 프로그램 분석해서 지금 이 모양을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사실 블렌드 쉐입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블렌드 쉐입 관련해서는 이따 저희 문기영 엔지니어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뭐 이 움직인 것도 이 사운드를 분석해서 뭐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절 보시면 좀 추하긴 한데 역행 안목이라 좀 추하긴 한데 이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제가 지금 솔직히 8등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그래도 7등신 정도는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캐릭터는 3등신 캐릭터거든요. 따진다 그러면 SD 캐릭터인데, 그래서 제 모션 움직이는 게 이 SD 캐릭터에도 잘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시스템이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모션 캡처 장비들을 다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으로 이 화면을 녹화해 가지고 버추얼 유튜브를 제작하고 뭐 그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세아 같은 경우는 이 장비를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건 제가 세아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텍스트가 잘못 나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뉴런 모캡을 쓰고 있고, 사실 세아 같은 경우는 좀 몇 가지 과정이 변천사가 있었어요. 처음엔 라이브 2D를 이용을 했었고요. 라이브 2D는 페이스리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D로 되면서 VR챗을 이용했는데, VR챗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이브를 가지고 있으면 컨트롤러가 있고 요 헤드셋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움직임을 역으로 IK로 산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VR챗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뭐 캐릭터의 움직임들을 컨트롤러와 HM들 가지고 트래킹해서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일반 이런 VR챗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버추얼 유튜브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가지고 유니티로 바꾸고 지금 모션 캡처를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오큘러스 립싱크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에서 이거는 지금 움짤이에요. 그냥 뭐 저랑 싱크업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입모양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움직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페이셜 캡처를 따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입모양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 립싱크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뭐 리본이라든가 헤어라든가 그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유니티장 스프링본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료고요. 사실 다이나믹 본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다이나믹 본이랑 유니티장 스프링본이랑 많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이나믹 본 같은 경우는 유료긴 한데 되게 많이 인기가 있는 에셋이고요. 다만 그냥 세아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유니티장 스프링본을 사용했습니다. 유니티장 스프링본 같은 경우는 일단 무료고요. 근데 단점 이게 다 일어로 돼 있어요. 보시면 버튼들이 일어로 돼 있고 지금 매뉴얼도 다 일본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지사 직원분한테 그냥 직접 물어보면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유니티장 스프링본을 쓰신다 그러면은 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일본어를 잘 아시는 분이 작업하시면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니티장 툰 쉐이더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티장 툰 쉐이더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유니티에서 저희가 또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툰 쉐이딩 쉐이더 프레임워크고요. 그리고 이 세션 같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쉐이더 개발자가 직접 유나이트 서울에 지금 와 있고
이따가 이 다음 세션에서 유니티 짱 툰 쉐이더 2.0 버전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버전에 대한 소개를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툰 쉐이딩이라든가 제페니메이션 스타일의 렌더링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세션을 들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지하 소개로 넘어갈 건데 잠시만요. 제가 프로그램 켜놓은 걸 잠깐만 좀 끄고 넘겨드릴게요. 안녕. 이제부터 문기영 엔지니어님이 그 지하 캐릭터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좀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언트 스텝의 문기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유튜브 제작하는 실제로 이제 여기 혹시 본인이 프로그래머이신 분 많이 계신가요? 많이 없네요. 뭐 아무튼 전 프로그램 얘기를 할 거라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버추얼 유튜버를 만들기 위한 그 준비 단계가 있는데요. 앞서서 그 장비들은 설명을 미리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대충 넘기고 일단은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유니티 엔진 사용했고 모션 캡처, 얼굴 애니메이션 캡처, 그리고 손가락 캡처하는 부분들 어떻게 구현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노트도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죠? 아, 예, 노트는 일단은 유니티 엔진을 사용을 했고요. 유니티 엔진을 사용한 뭐 아시다시피 언리얼도 있고 유니티도 있는데 일단 유니티 제 개인적으로는 2가지 다 사용을 할 줄 알고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일단 뭐 국내에서 게임 업계가 유니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유니티를 아는 엔지니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뭐 하이어링 하는 데 있어서 뭐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SS토어가 굉장히 그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엔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모션 캡처 장비는 아까 이제 오지현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옵티 트랙과 퍼셉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도 2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옵티 트랙은 상당히 가격이 좀 있는 편에 속하고 퍼셉션 유론 같은 경우에는 뭐 약 100만 원대, 150만 원대면 이 장비를 구매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편이죠. 옛날에는 이런 거 하려면 뭐 못해도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씩은 들었는데 100만 원대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손가락 캡처를 했어야 됐는데 이 옵티 트랙과 저희가 사용하는 옵티 트랙과 퍼셉션 유런의 모션 캡처 장비에는 그 손가락 캡처하는 부분이 약간은 이 요구사항에 다 부합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손 보시면 이렇게 잡는 요런 모션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뭐 아니 이 장비는 그것도 안 되네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옵티 트랙이랑 퍼셉션 유런에서 제공하는 이 손가락 장비는 사용하지 않고 이후에 제가 설명할 다른 장비를 사용했고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 얼굴 애니메이션 캡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마 여기 관련된 분야의 공부를 하셨으면 이미 아시겠지만 보통 게임업계에 있으면은 이런 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잘 모르실 텐데 아무튼 뭐 바이컨도 있고 뭐 DI4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아이폰 X를 사용했습니다. 아이폰 X 여러분 뭐 이런 거 이 아이폰 X 있잖아요. 이것도 아이폰 X인데 여기 앞부분을 보면 이 뎁스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뎁스 카메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오른쪽에 보시면 저런 닷 같은 거를 이렇게 얼굴에 쏘고요. 이 다시 얼굴에 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어떤 메시도 구성을 해주고 뎁스를 알고 있으니까 뭐 그 뎁스 정보 갖다가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얼굴 원식하는데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드 쉐입이란 게 있는데 이게 마야에서는 블렌드 쉐입이라는 용어를 쓰고 맥스에서는 몰프 타깃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렌드 쉐입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 얼굴이 표현해야 할 하나 이상의 표정들을 전부 다 구축을 해놓는 거예요. 스태틱 메쉬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웃는 것도 있고 제일 처음에 이제 찡그린 표정도 있고 실망한 표정도 있고 웃는 것도 있고 입을 벌리는 표정들도 있죠. 이런 다양한 표정들을 하나 이상 구축을 해놓는 거를 블렌드 쉐입이라고 하고요. 이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설명을 더 드리자면 예전에 게임 개발할 때 뭐 약 20년 전 그 전에는 이제 3D 게임에서 얼굴 보통 애니메이션 할 때는 얼굴에 다 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 구축하고 본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얼굴을 표정을 했었는데 이거 뭐 얼굴의 근육 그 원하는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을 아무튼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거든요. 자유도가 더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의 개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그 하나의 본은 보통 여기 하드웨어는 보통 그 점 하나당 보통 4개 이제 웨이트가 관여가 되는데 그게 하드웨어 상으로 뭐 4개였나 8개였나 이렇고 실제로 이런 거를 할 때는 얼굴 표정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연관되는 어떤 점들이 하나 4개가 아닌 8개 이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 애니메이션 시스템으로는 어떤 이런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외국의 트리플 A 게임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블렌드 쉐입이라는 테크를 사용하고요. 여기 지금 이거 참조했던 거는 헤일로 5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X는 52개의 블렌드 쉐입을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폰 X에서 아이폰 X를 사용해서 그 페이셜 익스프레션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52개의 블렌드 쉐입을 준비를 해야 하실 거예요.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블렌드 쉐입들이 다 있고요. 저렇게 뭐 마우스 프레스 L도 있고 뭐 딤플도 있고 스트레치도 있고 저런 것들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이 값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하나 이상의 뭐 아이폰 X라면 52개 표정들의 블렌드 쉐입들이 전부 다 가중합이 돼서 원하는 표정이 나오는 구조가 이제 블렌드 쉐입 기술입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도 이 블렌드 쉐입으로 했고요. 저는 뭐 기술자지만 이게 이쁘게 나오려면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이렇게 52개의 어떤 표정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면 된다라고는 되어 있고 그 친구들도 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이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나와야 되는 거는 약간은 아티스트의 굉장히 디펜던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자라서 기술만 만들지만 뭐 기술 사용하는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이쁜 퀄리티가 나오려면은 상당히 그 아티스트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얼굴 모션 튜닝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우가 어떤 이 아이폰 X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데 이 표정이 성우 자체가 그렇게 이쁘지 않은 표정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성우는 사실 목소리가 좋아서 쓰는 거지 그 성우분의 얼굴이 이뻐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쁘면 좋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경험상 이렇게 약간 이목구비가 큰 눈도 크고 얼굴도 약간 크고 그런 분들이 인식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아이폰 X에 페이셜 그 리코그나이션 하는 거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거 만든 친구들이 아무튼 아시아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안에 이건 제 추측이고요. 그냥 아마도 인식기 안에 있는 어떤 MS 솔루션이나 이런 게 그 학습 데이터나 이런 게 외국인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인은 이제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눈이 또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하의 얼굴에 갖다 대고 있으면 이제 눈을 약간 감고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우리 지하는 약간 눈을 크게 뜨게 하는 뉴트럴 페이스의 아이가 약간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튜닝이라는 어떤 좀 그런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별다른 건 없고 블렌드 쉐입의 어떤 값들을 튜닝하는 정도인 거예요. 뭐 1.4를 곱한다거나 뭐 하나의 블렌드 쉐입만 곱하는 게 아니고
눈에 뭐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 관련되어 있는 블렌드 쉐입들의 어떤 가중치를 조금 튜닝해주는 그런 튜닝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손가락 캡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옵티트랙과 퍼셉션 뉴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있는 건 잘 안 돼요. 그래서 손가락 캡처가 잘 안 되고 지금 얼마 전에 GDC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 이제 옵티트랙 같은 경우에 그 두 번째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걔네는 이제 손이 인식이 잘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가격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쓸 수가 없었고 이 노티엄사의 HI5라는 장갑을 사용했고요. 이 노티엄이 결국은 아까 그 퍼셉션 뉴런 만든 회사고요. 그 친구들이 아까 모션 캡처 장비도 100얼마고 이 장갑 두 개가 또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사용했는데 지하 같은 경우는 이걸 사용했고 그래서 이렇게 짚는 부분들에 관한 모션 캡처는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잘 되는데 요런 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줄이는 거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지하가 이걸 못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GTC 갔었을 때 또 그냥 뭐 여담이지만 거기에 한국 업체가 하나 또 왔었는데 그 업체는 그 이게 되는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 업체랑 좀 컨택해서 그걸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계시면은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런 손가락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 신호로 그 USB 무선 신호를 받는 게 있고 리시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장비를 키면은 그냥 데이터가 잘 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을 이렇게 쥐는 거는 가능하지만 사이를 벌리거나 하는 거는 캡처를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장비, 아까 모션 그 바디 캡처하는 거랑 페이셜과 그리고 이제 핑거 그 손가락 이 세 개의 각기 다른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로 다 됐으면 기술자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세 개 장비를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런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마다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SDK를 제공합니다. 아까 이제 그 유니티 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옵티트랙에서 그 모션 캡처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오잖아요. 그거를 받아주는 걸 유니티에서 이제 컴포넌트 형태로 제공되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이런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가 그런 코드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를 인테그레이션만 시키면 통합만 이제 하면은 되는 수준인데 이제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런 코드 수정하는 이슈들은 약간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기술적인 내용들을 약간 설명할 건데요. 어려운 거는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페이셜 리모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이폰 뎁스 카메라가 있고요. 그 이거를 여기 앞에서 이제 저희가 표정을 지으면 그 표정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 표정에 따른 블렌드 쉐입 그 52개 어떤 그 플롯 밸류들이 있어요. 52개가 있겠죠. 그 값들을 이제 아이폰에서 저희가 어떤 그 디스플레이도 다 하면 이 리모트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아이폰으로 저희는 캡처링을 하고 그 정보를 PC에 있는 지하가 이제 어떤 표정을 받아서 그거를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페이셜 리모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저 유니티에서 만들어 놓은 유니티 페이셜 뭐 리모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작업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은 그걸 바로 사용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 바로 사용을 못했냐면 일단은 블렌드 쉐입 데이터가 아이폰에서 PC로 전송할 때 제이선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제이선 데이터가 아시다시피 그 텍스트 기반이죠. 그래서 이게 텍스트 기반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조 오픈이랑 마우스 어퍼 뭐 언더스코어 R 이 데이터 그리고 0.1 이런 거를 제이선으로 표현하려면
이 왼쪽 하단에 있는 데이터가 약 42바이트를 소모를 해요. 왜냐면 다 텍스트로 그냥 스트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52개를 다 하려면 아무튼 52개 얘기하기 전에 이 42바이트였고 이거를 바이너리로 표현하면 8바이트밖에 소모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된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 노트가 안 보여서 잠시만요. 아니 이거만 잠깐 봐도 돼요. 예. 오케이. 그래서 그 지하 같은 경우에는 52개의 그 페이셜 그 블렌드 쉐입 데이터를 제이선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니까 1.4kB가 돼요. 그러니까 per frame. 그러니까 한 번 보낼 때마다 1.4kB인데 이거는 뭐 몇 프레임으로 보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었고요. 실제로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이 위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너리 포맷으로 바꿨고 바이너리 포맷으로 바꾸니까 1.4K에서 약 200바이트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7배 이상 데이터 사이즈가 줄었다는 거고 보내질 매 프레임당 보내질 데이터의 사이즈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 속도도 더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혹시 리모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 아이폰 X로 페이셜 익스프레션 하려면 제이선보다는 바이너리 표현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네이글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림을 보시면 여기 블렌드 쉐입 데이터가 PC로 넘어가는데 이 PC로 넘어가는 걸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게 아니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가요. 근데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한다는 건 결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다는 거고 이게 이제 네이글 알고리즘이 여기서 이제 병모 현상을 만들더라고요. 혹시 네이글 알고리즘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케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택배를 예를 들어서 집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양 한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근데 그때 이제 택배를 막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 뭐 예스24에서 책을 산 거예요. 막 한 5권을 주기적으로 1시간마다 샀는데 그거를 이 네이글 알고리즘이란 거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택배 기사가 5번 주문을 할 때마다 오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날에만 도착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한 번에 보내줘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당장 받고 싶은데 당장 받을 수가 없어요. 네이글 알고리즘이 켜져 있으면. 그래서 이 알고리즘 자체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당연히 성능상의 어떤 속도라기보다는 되게 그 컨시스턴트하고 스테이블하게 보내줘요. 릴라이어블하고. 그래서 저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제 립싱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 모양을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입은 상당히 빨리 움직여요. 실제로 1초 안에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바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모아놨다가 보여주게 되면 입 모양이 중간에 막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입 모양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면 네이글 알고리즘을 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알고리즘 하실 때 그 프로그래밍 하실 때 그 보통은 소켓 옵션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뭐 소켓하고 점 찍고 is 뭐 enable 네이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꺼주면 바로 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담은 아니고 관련이 된 건데 이 와이파이 데이터를 보낼 때 결국 그 장비를 사용하잖아요. 이 와이파이도 간섭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 장비를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립싱크에 영향을 줬었어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촬영을 할 때는 그 공유기에 붙어있는 와이파이를 다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 와이파이 못 쓰게 그렇게 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IP 타임이 그 상당히 그 이런 무선 성능이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게임 할 때는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저희 아무튼 이 순간 제가 왜냐면 그것 때문에 한 이틀을 고생해서 좀 화가 나 있는 상태라. 네.
아무리 해도 문제가 막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지가 않았어요. 막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하니까 이러면 이제 보통은 프로그래머들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잘못 아닌데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 잘못인가 해서 막 시간을 들여서 결국 알아보니까 IP 타임이 그 무선 신호를 어쩔 때는 잘 보내주고 균일하게 잘 보내주다가 어쩔 때는 갑자기 멈춰버려요. 그냥 이 이슈들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 뭐 전류를 2A 이상짜리를 써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작업으로 실제로 회사에서 만들 때는 그냥 한 그런 싼 거 말고 한 40만 원대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 한 방에 문제가 해결돼서 그거 그냥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C# 코드 최적화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C# 사용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테지만 일단은 GC 가비지 컬렉터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 프로그래밍 할 때도 무조건 피해야 되는 이슈예요. 그냥 가비지 컬렉트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게 아니면 일어나는 시기를 항상 정해진 시간에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치면은 페이드 아웃 됐었을 때 화면이 검은 상태에서 해야지 GC가 일어나고 그때 이제 프레임 드라이브 일어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채기가 힘드니까 만약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 뭐 철권 같은 리얼타임 게임 하다가 갑자기 게임이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GC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GC가 낯섰었고요. 그래서 GC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뭐 메모리도 프리 얼로케이트 해놓고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똑같은 얘기인데 메모리 풀 사용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리얼타임에서 메모리를 얼로케이팅 안 하게 해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얼로케이팅을 안 하니까 이제 GC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 플러그인에 관련된 레거시 코드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레거시라는 정의는 그냥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레거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옵티트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지금 시야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캐릭터만 나오고 다른 장비를 이렇게 뭔가 인터랙션 하는 게 없어요. 거기 옵티트랙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데 굳이 리지드 바디를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플러그인에 있는 리지드 바디에 있는 관련된 코드들은 그냥 다 주석 처리해서 사용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렇게 트리비얼한 건데 그래도 아예 이건 저는 제가 프로그램 한 20년을 했는데 프로그램 짤 때 가장 좋은 최적화는 코드를 안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쓰는 것들은 그냥 안 짜게 그냥 돌리지도 않게 그냥 다 주석 처리하거나 아니면 삭제해버리는 게 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제가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이미 끝났네요. 혹시 네, 그 저는 질문을 받을 준비가 잠깐만요 되어 있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프로그램 쪽이나 아니면 요거 관련된 것들 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표정을 예를 들어서 이 아이폰에서 여기 있는 뎁스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 이 아이폰에서 이 표정을 짓는데 필요한 블렌드 쉐입 값들, 그 아까 52개 그것들이 뭐 예를 들어 웃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분류가 돼 있어요. 웃는 거만 스마일이라는 뭐 값만 1만 하면 웃는다라고 치면 나머지 값들은 다 0으로 설정이 되고 그 스마일이랑 관련된 그 웨이트만 1로 딱 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요 블렌드 쉐입에다가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면 캐릭터가 표정을 짓게 됩니다. 네네. 블렌드 쉐입이 그러니까 실사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특히 만화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질순 표정들이 많잖아요. 그게 한 번에 틱 바뀐 게 아니고 그것도 블렌드 쉐입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키즈나이를 다운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즈나이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즈나이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MMD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유니티에서 MMD를 그 휴머노이드로 컨버팅해준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보시면은 일본풍 애니메이션, 일본풍 캐릭터는 블렌드 쉐입을 이렇게 이용하면 될 수 있구나 하고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음성 같은 경우도 이게 입 모양을 다 블렌드 쉐입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큘러스 립싱크를 사용하더라도 블렌드 쉐입은 그냥 필수적으로 있는 연동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네네 질문. 네네네. 답변 드리기 전에 안내하는 말. 저 죄송한데 사실 요 끝나고 비디오가 하나 사실 더 있어요. 그래서 급하신 거 아니면은 좀 보시고 가셔도 되고요. 그 답변은 계속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끝내는 바람에 다 가시네요. 답변 주시면. 일단은 제가 그거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저는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을 소개를 좀 드리면 자이언트 스텝은 게임 회사가 아니고요. 여기는 영상을 만드는 회사였고 영상 뭐 나중에 혹시 자이언트 스텝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원래 커머셜 필름 그런 CF 이런 거 많이 제작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을 포함해서 뭐 본부장님도 그렇고 이제 그 비주얼 퀄리티에 약간 그 목숨을 거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저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보다는 일단 저희도 후발주자였고 조금 새로운 캐릭터 극강의 퀄리티를 뭔가 좀 낼 수 있는 이런 거 하자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작업을 좀 했습니다. 혹시 네 저기 두 분 계신데 일단 저기 제가 아이폰으로 하신 이유가 갤럭시도 있는데 그냥 뭐 지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갤럭시도 이 페이셜이 되는데 아이폰으로 한 이유인 건가요? 일단은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아이폰에 먼저 그 기술이 들어갔고 약간 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프로그래머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보다는 아이폰이 스테이블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아이폰을 선택을 했고요. 아마 뭐 갤럭시에서 좀 지원이 있으면 갤럭시도 지원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죄송한데 시간 다 돼가고 50분이 끝나고. 저 죄송한데 이 공식 시간은 여기까지로 마감하고요.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은 바로 댁에 가실 거예요? 네, 또 여기 그 복도에서 뭐 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고요. 세아장의 엔딩 인사를 엔딩 인사와 함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게요. 순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이쯤에서 알려드리는 유나이트 서울 2019를 즐길 수 있는 초특급 꿀팁 첫 번째, 유나이트 서울 2019 어플을 다운받기. 유나이트 앱을 깔면 모든 세션 정보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세션 즐겨찾기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유니티 어플을 폰에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꿀팁! 여러분 지금도 어플엔 포인트가 쌓이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그럼 모은 포인트로는 뭘 하느냐? 바로 유니티 굿즈를 살 수 있죠. 세션에 참여하고 스폰서 부스를 방문하면 포인트가 쌓이니까 더 마음에 드는 굿즈를 갖고 싶다면 열심히 뛰어라 애송이! 마지막 꿀팁! 이건 진짜 레알 꿀팁인데요. 22일에도 볼만한 세션이 이만큼 있으니까 다들 놓치지 말아요.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유나이트 2019 렛츠 기릿! 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유튜브에서 세아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요. 안녕!